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마누엘 유니버시티의 상담심리학 교수 제임스 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5강 들어가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상담사가 내담자를 만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첫인상, first impression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은 상담사가 내담자를 맞이할 때 그때 첫인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담의 성패까지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첫인상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먼저 첫인상이 형성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에 이루어져서 걸쳐서 그렇게 첫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처음 내담자 속에 들어온 그 상담자의 모습, 상담자에 대한 그 첫인상의 정보가 인상적일 때, 그때 내담자 마음속에는 초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임프린팅이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비석에 글씨를 쓰듯이 그렇게 각인이 되어버려요. 각인이 되면은 그것은 콘크리트 법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초두 현상에서 그러면은 콘크리트 효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형성된 이 잘못된 인상을,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60번을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인상은 빨리 형성됩니다. 3, 4초, 길어야 7초입니다. 이게 뭐 1시간, 2시간 자꾸 봄으로 생기는 이러한 첫인상이 결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각인이 되는 것이 바로 첫인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첫인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담자가 우리 상담자를 볼 때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하고서 첫인상이 자기가 함부로 느끼고 그리고 판단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첫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첫인상은 상상과 연상을 동원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람 또는 익숙하게 보아왔던 사물이나 동물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첫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어릴 때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작은 눈은 아닙니다만 시골에서 우리 친구들이 소눈거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저는 그 별명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저를 딱 봤을 때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고 하니까 소눈깔 닮았다. 그들 마음속에 형성된 이 첫인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입이 쑥 나오고 귀가 이렇게 길다면은 아마 토끼처럼 저 사람 꼭 토끼야 하고 토끼하고 저하고 연상시켜서 저를 첫인상에
그렇게 임프린팅 해버릴 것입니다. 입력을 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인상이라는 것은 첫인상이 형성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첫인상은 빨리 형성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첫인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요. 내 허락 없이, 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상대방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첫인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first impression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담사들은 내담자가 상담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인상을 좋게 우리가 만들까?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먼저 상담사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다릅니다. 자존심은 그 프라이드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못쓸 사람으로 만들어지만은, 자존감이 높다 하는 것은 내 속에 내 자신에 대한 그 긍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평가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존감, 셀프 이스템은 높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존감이 높을 때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first impression은 대인관계 우선순위로 정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내담자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올 때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비춰줬으면 좋을까? 나는 어떠한 상담자로 그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 하는 것을 먼저 정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바라볼 때 내담자가 맨 처음에 보는 것은 그 상담자의 얼굴입니다. 얼굴, 복장, 그리고 자세, 그리고 상담사가 하는 그 말, 이런 것들이 첫 인상을 만들어 준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인상에 대해서, 첫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라. 첫인상의 주도권은 우리가 먼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보고 웃음 띤 얼굴로 인사하라. 내담자가 인사하기 전에 상담사가 먼저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갈 때 내담자에게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첫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첫인상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비춰지는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나갈 때 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상담과 심리치료는 다릅니다. 상담은 뭐냐? 상담 속에는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상담자 자신이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롤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담은 상황을, 현재 이 내담자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now and here, 이 사람이 현재 여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문제입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현재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상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현재,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심리치료에 비해서 세션이 짧습니다. 심리치료는 어떤 것은 5년도 갑니다. 2년, 3년, 5년도 가지만은 이 상담이 그렇게 2년씩 걸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단기 상담하게 되면 7회기 이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장기 상담은 8회기부터 시작해서 50회기, 물론 긴 것은 뭐 70회기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담이란 것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현재 상황을 다뤄나가고 현재 내담자의 문제를 다뤄나갑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의 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치료는 어떠한가?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옛날에 가졌던, 옛날에 경험했던 사건, 사고, 경험, 그 아픔의 그 당시에 가졌던 그 모든 사건들을 재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재구성을 해서 재구성이 되지 않으면 심리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는 내담자, 이 환자가 지니고 있는 성격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졌기에 이러한 사건, 사고, 이러한 경험에 이만한 아픔을 가지고서 현실 생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성격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리치료는 먼저 이 환자,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분석을 해 들어갑니다. 아널리시스. 분석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심리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분석하고 진단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는 상담과 달리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이라고는 하나의 그 툴을 사용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문제, 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늘 마음속에서 이것이 들어서 간혹가다 이 문제가 드러나서 내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고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고 가정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 무의식적인 문제를 다뤄나갑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억압되어 있는 앵거도 들어있습니다. 분노 또는 적개심 또는 수치심, 옛날에 굉장히 창피했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너 나오면은 내가 곤란해 하면서 수치스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억압을 시켜서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길티의식,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은 낮은 자존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옛날에 받았던 그 학대 또는 어떤 중독 또 옛날에 가졌던 외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의 주머니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물주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생명체가 태어날 때 그때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자루 하나씩을 주는데
그 자료가 뭐냐? 바로 무의식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의 자료를 모두가 다 하나씩 바꿔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희로, 애락, 애오욕 이런 칠정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의 내가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문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떨 때는 분노, 내 속에 막 앵거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포비아,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의식세계에 그것이 드러나 있으면 이 땅에 아마 존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식 주머니 속에 그 사람이 가졌던 희로애락, 애오욕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담아놓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는 과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러한 정색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러한 인격자로 만들었는가, 이 사람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치료는 상담과 달리 장기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위한 준비인데요. 먼저 행정적인 이러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먼저 상담 지원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작성을 해서 그 속에 자기 가족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자기가 느끼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적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실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책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상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거리가 1m에서 1m 50 정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간격의 책상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메모지는 이렇게 이 레러 용지 또 A4 용지 그러한 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메모가 필요할 때는 이런 레러 사이즈를 이걸 4등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에게, 그것도 그냥 이 상담자가 아무 허락도 없이 내담자의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막 나가게 되면 내담자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익스큐즈를 구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어떤 자매님이 왔다 하게 되면, 자매님, 제가 연도나 날짜나 사람 이름, 장소 이런 것을 제가 메모리 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런 것을 조금 적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스 하면은 그땐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담자가 NO 할 때는 단연코 메모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그 레러지 여기다가 아무런 양해도 없이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을 막 적어 내려가게 되면 내담자는 속으로 불안해집니다. 저기 내 비밀 다 적네 하고서 속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내담자 속에 들어있는 그 정말 내놓아야 될 그런 정보를 상담자는 받지도 못하고 상담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 용지는 이 레러 사이즈, 또 한국의 A4 용지의 4분의 1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펜이나 연필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는 클리넥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거의
이 90%의 내담자가 와서 다 울고 갑니다. 좋아서 울고, 또 기분 나빠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내담자들이 와서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클리넥스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클리넥스도 저기 99센스 파는 99전짜리 그런 거칠거칠한 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랍스나 반스나 가게 되면 거기에 이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 한 박스에 5불 6불 하는 그런 부드러운 클리넥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담자를 위한 상담자의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담 리포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오늘 했던 상담의 내용들을, 물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름 적고 나이 적고 이 모든 걸 다 적습니다만, 상담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분이 그 메인 프로그램이 뭐냐, 메인 이슈가 뭐냐, 뭐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난 어떻게 상담을 해줬는가, 그런 내용들을 리포트에다가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되 그 리포트는 아무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 상담자일 경우에는 와이프에게도 그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고, 여자 상담자일 경우에 자기 남편에게도 내담 그 상담 내용을 결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그 내용은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비밀로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실에는 이렇게 상담 테이블을 준비하는데 1m에서 1m 50의 넓이에, 이 폭이 1m에서 1m 50 정도 되는 이러한 그 테이블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마주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카우치에 앉아서 옆에 있는 상담자와 서로 마주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면일 경우에, 또 이성 내담자, 이성 상담자일 경우에 이 카우치에 같은 카우치에 앉아서 이렇게 상담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초면에 심리 거리를 감안을 해서 1m에서 1m 50을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그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 컨택도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담을 하기 전에 내담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상담실에 있는 그 모든 전화 코드는 다 뽑아야 됩니다.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상담자로서는 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안에는 상담자의 가족의 가족 사진이나 또 눈길을 끄는 어떤 그 가구나 어떤 내담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상담에 있어서 바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자기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찍은 이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 근데 내담자는 사실 그동안에 배우자하고 이거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 갈등 속에 이렇게 시달려오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동토와 같은 그런 얼음덩어리처럼 차디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기 보니까 행복하게 웃음진 상담자의 가족 사진이 있다 할 때 저 사람은 무슨 복으로 저렇게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사진이 내담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시계의 위치입니다. 시계 위치, 우리가 흔히 이 높은 데 시계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담실의 시계는 상담자가 앉았을 때 상담자의 머리부터 한 뼘 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시계를 벽에 부착을 해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내담자와 더불어서 이제 상담을 해 들어갑니다. 그때 이 상담자에게 꼭 해줘야 될 또 내담자가 명심해야 될 그 사항이 뭔가 하면은 시간입니다. 자매님, 제가 오늘 자매님을 위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50분입니다. 50분 동안 자매님을 위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서 그 성인 상담일 경우에 50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고등 학생이 왔다 하게 되면 중고등 학생의 1시간, 예를 들어서 걔들이 45분을 공부한다 아니면 40분을 공부한다 하면은 40분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있어서 상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50분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성인들이 집중하는 시간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학년 수가 낮아질수록 그렇게 수업 시간이 짧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머리로부터 한 뼘 위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달아놓게 되면은 내담자가 그 시계를 보고서 아하, 내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주빈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내가 오늘 내 속에 있는 내 문제를 내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50분 안에 내가 끝나겠다. 하고서 시간을 보면서 이 내담자는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에는 환기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환기시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창문이 이렇게 있다 하게 되면은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더 안 되고 천정에 있는 어떤 백열등이 내담자를 내리쬐어도 안 됩니다. 피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있다면은 그 창문의 베란다는 닫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문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 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누구 하는가 하고 고개를 쭉 빼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담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담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브라인다는 다 닫아야 됩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먼저 상담소의 그 오피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는 누군데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가 그러면 언제 시간 되세요? 하면서 이 상담실의 오피스는 사무원은
머리가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해서 내담자가 어떤 문제인가, 또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베이지컬리한 거는 그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야 됩니다. 입수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그걸 이렇게 좀 적어서 이 상담자에게 전해주게 되면은 상담자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담의 예약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방문 동기가 무엇인가, 또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 또는 내담자가 꼭 채워야 될 그냥 그 니드, 그 욕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아주 적합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 또는 내담자가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상담소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이 오피스에게 그 상담 날짜 시간을 정하든지 그렇게 예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 전문 상담사에게 이 오피스는 그 내담자를 이렇게 배속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 폭력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가정폭력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정폭력의 이 가족상담 전문가가 아닌 어떤 엉뚱한, 다시 말해서 다른 분야, 전혀 다른 분야의 상담사에게 그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전문 상담자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상담 예약 받을 때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뭐냐, 메인 이슈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첫해 상담의 요령인데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상담자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라. 내담자가 와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건 내가 오늘 처음이라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담자는 참 실망을 안고 그 상담에 임하게 되는 거죠. 상담의 효과를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라.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서 받은 전체적인 느낌을 상담자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서 받은 전체적인 느낌을 경험을 하라. 그 다음에 상담자의 분야가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에게 리퍼를 해주라. 리퍼를 해주는 것도 역시 전문 상담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